우리가 2D 이미지로 어떻게 타겟 어군이나 어초의 포지션을 규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이드 이미지에서 어초라든지 어초의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이 왜 안 맞는가. 그리고 이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해보면 조류하고 보트가 동기화돼서 채비가 앵커링을 걸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흐를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정확한 공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채비를 내렸는데 5초를 넘어가 버렸거나, 5초는 한참 전에 넘어와 버렸는데 아직 5초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리니까 당연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채비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이드 모타를 가지고 있는 보트들은 어떻게 5초 앵커링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5초에 가서 흘림 낚시를 할 때 어떻게 그 조류의 세기를 파악하고 그 조류하고 동기화가 돼서 내 배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건지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조류를 활용하는지, 저의 위치 2D로 위치 파악하는 거, 그리고 사이드 이미지에서 왜 우리가 5초의 위치가 틀려지는 이유, 그거를 말씀드렸죠. 그거는 스케일감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나 각도가 틀어진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 어느 정도는 갖췄다라고 생각했는데도 틀어졌을 경우, 이미지에서 판단되는 그 스케일감하고 너무 우리는 크기를 작게 이미지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도구로 발견된 어초라든지 짬 아니면 다른 것들, 구조물들의 크기를 측정이라는 도구로 실제 크기를 자주 확인을 해서 그 스케일 감을 키워라,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낚시에서 어초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D만 보고 어초 공략하기, 아니면 사이드 이미지로 어초를 공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사이드 이미지가 잘 안 나와서 2D만 보고 어초 공략해야 돼요. 2D만 보고도 돼요. 근데 왜 초보 선장님들은 2D만 보고 어초 공략하기가 힘든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어초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에요. 어초가 여기에 있고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요즘은 대부분 조그만 보트 선장님들도 호모보트를 타시는 분도 웬만하면 가이드 모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가이드 모타 없어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2D만 보고도 어초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방법, 지금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가이드 모타가 있으면 더 쉬워요. 더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제가 어초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자, 나는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든 흘림 낚시를 하든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가이드 모타가 있다라는 전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트가 이렇게 진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어초가 있고, 조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쪽 어초에서 이 바둑판 어초 같은 경우는 한 정도 떨어져 있어요. 뭐 거의 한 1km? 그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제가 이 어초를 공략하고 이 어초로 갈 때 이렇게 가서 이 어초 위에 보트를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어초 하면서 크게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 어초가 됐든 이 어초가 됐든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이 어초에서 흐르는 방향이나 이 어초에서 흐르는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다른 경우도 특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 어초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조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초 위치도 웨이포인트나 아니면은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어초를 정확하게 헤드에서 보고, 저는 배를 이 조류가 어초 쪽으로 유입되는 한 10m 정도 전방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앵커링을, 이 조류 방향 보고 이 조류가 어초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어초 중간쯤으로 조류 유입이 되는 전방이 여기쯤이 되겠구나 판단이 서면, 요 위치에 가서 가이드 모타를 딱 내려서 앵커링을 딱 해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이 가이드 모타 센터로 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 모터는 선수에 설치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 조류 방향하고 보트 선수 방향이 동기화 되겠죠. 그리고 이 가이드 모터 앵커링을 하면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모터 단수가 보이겠죠. 뭐 지금 한 7단으로 돌고 있다. 아니면 조류가 약하니까 뭐 한 3단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그 단수가 이 조류의 세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조류의 세기. 거의 한 10단 이상 올라가서 이제 민코타 테로바 같은 경우 20단까지 있고 가민 크라켄이나 다른 가이드 모터들은 20단 정도 0.5 단위로 해서 10단까지 있는데 그게 단계가 프로펠러 속도 단계가 한 20단계 정도 돼요. 근데 한 70% 정도의 프로펠러 회전이 납니다. 굉장히 그럼 조류가 센 거죠. 그러면 저는 낚시 안 해요. 한 60% 가이드 모터 전체 100%의 회전에서 단수에서 한 60%, 70%를 상회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초 앵커링 낚시를 안 해요. 그랬을 때는 흘림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류가 더 약한 연안 쪽으로 더 붙어서 본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초는 그런 조류 세계에서는 공략을 하러 안 가요. 그래서 자, 공략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조류 유입구 쪽에 이 한 10m 정도 전방에 가서 앵커링을 딱 박으면 이 보트가 조류하고 선수 방향이 동기화돼서 이렇게 딱 방향이 잡히고 그러면 이제 채비를 내가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쯤에 떨어지겠구나. 이제 어초가 이렇게 요 정도 커요. 우리가 생각보다 보트보다 더 커요. 그게 수심 깊은 데서 보여지니까 여기서 채비를 다운샷 채비를 뽕돌을 해서 쭉 내리면 이 10m 전방에서 앵커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류 세기 감안을 해서 이거를 대충 어바우트로 생각을 해서 쭉 내리면 요 앞에 떨어져요. 근데 여기를 한 10m 안 한 5m 정도 두고 이걸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초로 쏙 들어가서 걸려요. 그래서 뭐 6, 7m? 이거를 다른 분들은 흘림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보트의 선수 방향을 이 조류 방향하고 동기화돼서 내가 동기화되는 선수 방향이 이 어초에 유입되는 조류 방향과 동기화가 돼서 정확하게 내 채비를 내리면 이 어초의 중앙부에 가까운 위치에 딱 떨어지게 이제 여기에 어초에 들어가 버리면 걸리니까 그 전방에 어느 정도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요거를 이 조류 유입구 쪽에 조류가 유입되는 방향 그리고 내 보트가 앵커링을 잡아서 조류 방향하고 선수가 동기화되는 그 방향 그리고 그 상태에서 채비를 내렸을 때 이 어초 중앙에 어느 정도 초입에 떨어지겠구나.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 조류의 강도나 아니면 조류의 강도는 이 앵커링 되는 가이드 모터 앵커링 되는 단수에 따라서 이 조류 세기가 가늠이 되죠. 그러면 그 조류 세기에 따라서 또 웬만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백호봉돌을 써서 웬만하면 내가 의도한 생각대로 채비가 떨어져요. 이제 그거를 더 쉽게 하려고 봉돌도 굉장히 백호봉돌로 무겁게 쓰죠. 저는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그리고 가이드 모터로 딱 앵커링을 해서 조류하고 동기화돼서 조류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어초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조류 유입 방향과 이 내 보트를 동기화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게 방향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 상태에서 봉돌을 무거운 걸 써서 조류를 태워서 딱 사선을 이뤘을 때 여기쯤 떨어지겠구나 아니면 여기쯤 떨어지겠구나 요거를 가늠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어초로 내 채비를 흘려 다운샷을 내려서 어느 정도 사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디쯤에 내 채비가 지금 떨어지겠구나. 이게 이제 계산이 잘못돼서 어초 쪽으로 너무 붙어버리면 내리면 거의 어초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조류가 좀 약하면 안 날리니까. 그래도 이제 조류가 약할 때는 이 보트를 더 가깝게 붙여야 되고 아니면은 조류가 거의 멈추거나 물놀이 타임 전후로는 거의 위에 올라타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조류 세개. 그 다음에 가이드 모터가 없는 분들은 그리고 사이드 이미지도 안 쓴다. 그러면 제가
라이브 방송 초반에 2D 이미지로 어떻게 그 위치를 규정할 수 있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보트를 타고 이 5초를 센터로 생각하는 위치를 이렇게 지나가 봐요. 지나가면 정확하게 내가 이 5초의 센터를 지났다면 굉장히 강하게 이 2D 이미지에 강하게 이 이미지가 표출되고, 아니면은 이 스캔하는 콘이 가장자리, 이 콘의 센터가 아니고 가장자리를 통과했다. 그러면 색깔이 푸르스름한 계열, 어두운 계열의 색깔로 어초가 그려주죠. 그러면은 최대한 노란색 강한 이미지를 받는 거를 확인했으면 이 어초 상단을 통과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초로 조류 유입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대충 가이드 모터도 없고 나는 사이드 이미지도 안 하고 2D만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트로 2D로 스캔을 하는 방향이 조류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어초로 유입되는 방향을 이제 몇 군데 어초를 하다 보면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웨이포인트 찍어 놓은 거를 보고 이렇게 여기서 조류 유입돼서 빠져나가는 쪽에서 스캔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서 여기서 배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세운 다음에 엔진으로 약간 후진을 한번 이렇게 준 다음에 배가 빠르게 조류를 타고 흐르는 거를 한번 잡는 사이에 한번 잡아놓고 채비를 빨리 내린 다음에 바닥을 찍고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어초를 넘어가 봐야죠.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갈 때 2D 이미지에 이 어초가 진하게 지금 여기 화면에서처럼 2D 이미지에 이렇게 정중앙을 통과할수록 이 노란색이 강렬하게 나오고, 아니면 사면 쪽으로 지나가면 사실은 지금 이 어초가 가운데를 통과했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어초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파악되면 어초로 유입되는 조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류 유입구 쪽에 보트를 세우고 이렇게 어초 중가운데로 이렇게 흘러봐야죠. 자, 이제 가이드 모터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는 방법, 그리고 가이드 모터나 아니면 사이드 이미지가 없었을 때 2D만 보고 어떻게 어초를 공략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하시면서 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은 나 궁금한 게 또 다른 게 뭐가 있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한 10분 남았어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어탐 공부를 하면서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한 것 같아요. 어탐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해도 화면에서 목적지까지 항로를 검색할 때 C맵은 필수입니다. 금호 지도는 지원 안 해요. 그리고 금호 지도를 쓰고 C맵을 쓰면 달라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 C맵을 쓰면 이 조수 정보 얘가 떠요. 근데 금호 지도 쓰면 얘가 안 떠요. 이거 안 뜨고, 그 다음에 해도에서 오토 이지 루팅해서 항로를 안내받을 수 없어요. 그냥 금호 지도 쓰면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커서로 하고 커서 바로 가기, 이거에서 그냥 항로 만들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보이는 어탐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심앱 사세요. 그리고 심앱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2카피 구입하는데 두 사람이 이거를 나눠 쓰면 한 카피에 뭐 한 10만원, 12만원? 메모리 카드까지 해서 한 그 정도일걸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한 100만원 이상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C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거하고 그 상태에서 어탐만 보고 물속의 물정을 파악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라이브나 프로 어탐의 4, 50m권 5초 오버레이 하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4, 50m에 4, 50m. 여기가 지금 한 그 정도 수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회전하고 좀 깨끗하게 못했네요. 이게 한 35m에서 40m권 5초 레코딩 한 거예요. 그리고 50m, 한 60m까지는 제가 해봤어요. 60m까지는 제가 레코딩해서 저기 가이도 쪽에 제가 5초를 한 6, 70m에서 5초를 포착하고 위치를 잡아서 공략을 하려고 예전에 여기에서 한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이 가이도하고 단도 사이에 이런 어초를 제가 레코딩을 해서 공략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없네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단도하고 옹도 사이 주변에 제가 어초를 레코딩해서 공략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할만해요. 한 60m까지는 할만해요. 프로싱싱 친구 광어 많이 잡고 왔는지 모르겠네. FS 9인치는 해상도 때문에 똑같은 비슷하게 아마 레코딩을 해서 SMF로 변환하면 거의 변환된 파일의 품질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FS 9인치 같은 경우 수평보다는 수직 해상도가 480밖에 안 되잖아요. 800에 480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뻥튀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 크기에 맞추려고 487인치의 기준의 해상도 480 수직 해상도인데 그거를 거의 10인치 FS 10인치는 12인치의 해상도를 갔거든요. 1280에 8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두 배로 뻥튀기해서 그 해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아니면 다음에 이런 것 좀 달아주시면 좋겠다. 다음에 요런 내용으로 좀 라이브 방송을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떠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관심 갖는 내용을 제가 다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유효한 그런 내용을 요청을 하는 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를 한번 좀 다뤄주라. 어탐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한번 다 정리해 줘봐라. 아니면 FS하고 라이브하고 왜 다르냐? 어떤 게 어느 정도 다르냐?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아니면 또 그런 거 말고 5초 공략을 하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맨 땅에 이렇게 자꾸 채비를 내린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보팅 낚시를 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거를 라이브 할 때 채팅창에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달아주세요. 아니면은 이런 거가 고민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한 내용 중에 특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58분, 이제 마무리 3분 전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더 궁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그리고 점점 이제 어탐 기능들의 설명보다는 물속의 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까 중장비님이 문의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런 변화들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낚시를 내가 하는데 이런 낚시에서는 어떤 어탐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물정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나름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비도 오고 하루 종일 꾸물꾸물한데 낚시도 못 가고 이번 주 주말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머리 아픈 거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 안 아픈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려운 내용, 잘 이해 안 가는 내용을 계속 말해서. 근데 뭐 하다 보면 저도 될 수 있으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머리 아프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다음에 또 다시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